이 EV 배터리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 파워, 즉 이 디지털 전력 관리 시스템의 이 구축이 필수인데요. 그래서 이 디지털 전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한 이 스마트 파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판넬은 판넬이지 또 스마트한 판넬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판넬을 또 스마트한 판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MCC 파넬 안에 있는 특정 EOCR이 폴트가 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제 폴트가 났고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 고장 전류는 몇 암페어였는지 또는 이제 공장에서 사용했던 하루에 이제 전체 이 에너지 사용량은 얼마였고 하루 동안 발생했었던 고주파 비율은 몇 %였는지 또는 어떤 특정 배선용 차단기 차단기 접점 마물 즉 수명에 대한 정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판넬을 스마트한 판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이라이트를 좀 해보면 이 스마트 판넬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하고 이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판넬이어야 되고 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카카오톡 장표처럼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이런 앱을 통해서 이 판넬의 모든 이제 알람 정보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판넬 또한 저희가 스마트한 판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이 스위치 기어들인데요. 이 판넬 전면부에 이렇게 QR코드 스티커가 하나씩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당연히 이제 접근 권한이 주어진 관리자만이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이 판넬 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넬에 대한 어떤 레이아웃 도면, 싱글 라인 다이어그램, 스케매틱 도면, 그리고 판넬 내부에 어떠한 자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BOM, 그리고 IP 리스트, IO 리스트, 그다음에 FAT, SAT 리포트, 제품에 대한 보증 문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이제 도서들을 전부 다 저희가 이제 하드 카피본이라든지 또는 이제 PDF 문서로 이제 관리를 하시곤 하셨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이제 하드 카피본들은 분실할 우려도 있고 내가 이 PDF 파일을 어디에 저장을 했는지 한참 동안 찾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넬 전면부에 있는 이 QR코드를 이 스마트폰으로 한번 스캔을 하게 되면 판넬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고압반, 저압반, MPC반 개별 스위치 기어들을 이렇게 나눠 놔서 이 판넬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영상은 저희 이제 UL 판넬인데요. 저희 이제 ACB를 4단적으로 설치를 해서 또 이렇게 증강현실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게 혹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이 영상에서 여기 이제 단선도 같은 것들을 표기를 해서 어떤 차단기가 지금 현재 개방돼 있고 투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판넬 가까이로 사람이 이제 가까이 가게 되면 우측 상단에 이 아크 사고에 대한 이제 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지게 되면 안전한 바운더리다. 이러한 이제 정보들을 우측 상단에 또 띄워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판넬 도어를 굳이 열어보지 않고 판넬 내부에 이제 자재들이 어떻게 치부가 되어 있는지, 하드 와이링은 어떻게 이제 결선이 되어 있는지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굳이 판넬 도어를 열어보지 않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현장에 구축을 했을 때 이제 예시인데 동일한 영상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UPS 판넬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강현실을 구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패스문으로서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이제 배터리로서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판넬 내부를 굳이 열어보지 않고 몇 개의 이제 배터리 모듈을 꼽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운영 정보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판넬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그런 스마트한 IoT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SF6 프리를 하려고 하는 저희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SF6 가스를 포함한 이 F가스의 이제 사용 규제가 이제 점차 이제 강화되고 있고, 이 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어떤 디지털 장비나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예지 보전 예방 정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이 바로 이제 SM 에어셋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순수한 공기와 이 아크 인터럽트용 진공 기술을 결합을 해서 이 지속 가능한 어떤 기술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탈탄소, 넷제로, ESG 경영이라는 이 시대적 사명에 부합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이제 SF6 프리 수배 전반인 에어셋 포트폴리오는 이 SM 에어셋뿐만이 아니고 이 사양이나 구성에 따라서 뭐 RM 에어셋 그리고 GM 에어셋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이 세 개의 제품의 이 테크니컬 스펙을 현존하고 있는 AIS 그리고 GIS 이 사양까지 모두 끌어올릴 예정에 있고요. SMAS의 기술 사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최대 이제 1250A, 24kV, 25카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EV 배터리 공장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데이터 센터, 뭐 대학병원, 이 대형 어떤 상업 빌딩의 수년간 여러 현장에 설치가 되어서 그 효용성이 이제 검증된 이 SM6와 동일한 구조와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퓨즈 타입 기준으로는 이 제품 너비는 375mm, 뎁스는 840, 그리고 높이는 이제 1600mm로 상당히 컴팩트한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이 공간적인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나 기존의 이제 GIS 판넬을 교체하는 현장 등에서는 특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에어셋 제품에 적용이 된 신기술인 이제 션트 베큐um 인터럽션, 즉 SVI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SVI에 대한 어떤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어셋 제품군에 이제 적용이 된 SVI 기술은 이 그동안 이제 절연을 위해서 사용이 된 이제 SF6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 압축 공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제품의 친환경성을 꾀함과 동시에 이제 비용적인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BI 기술의 이제 동작 시퀀스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압에서 이제 정전 상태로 전환을 할 때 3 포지션 스위치 내에 이 VI 컨택은 션트 서킷이라고 하는 특수 설계된 부위를 거쳐서 이 어싱 스위치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가스 절연 배전반에서는 접점의 이제 상태가 변경이 될 때 발생되는 어떤 아킹 전류의 신속한 소홀을 위해서 이 SF6 가스를 판넬 내부로 충전을 했었지만, 이 에어셋 제품군의 이제 SF6 가스 대신 이 압축 공기를 판넬 내부에 충전을 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션트 서킷이라고 하는 새롭게 이제 설계된 부품을 설치를 해서 이 접점 상태의 이제 변경 시에도 아킹 전류를 억제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축약을 해보면 이 SBI 기술이라는 것은 이 컨택터에 도포된 이제 특수 절연 물질 그리고 특수 설계된 이제 션트 서킷을 통해서 이 접점의 온오프 스위칭 동작에서 발생하는 이상 전류를 신속하게 제거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사의 이제 사양에 맞게 이제 다양한 타입으로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뭐 차단기 그리고 퓨즈, 그리고 설치 유무 그리고 뭐 2차 측의 부하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타입으로 판넬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 같은 경우에 인출형 VCB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SM 에어셋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라이징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판넬 내부의 어떤 온도 센서, 공기압 센서, 뭐 습도 센서, 그리고 각종 스마트류 센서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이 습도라든지 환경, 뭐 공기 압력, 그리고 온도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라이프 사이클 예측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당연히 상위 스카다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이 원하는 경우에도 원격으로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이 필수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SME어셋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압 배전반부터 분전반까지 해당하는 이제 이 고압 배전반부터 분전반까지 필요한 이제 다양한 이제 IoT 디바이스를 쭉 열거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다 공유를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저압 차단기류인 ACB 그리고 MCCB, EOCR류를 조금 찝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 차단기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이 1987년도에 이제 마스터 팩트 M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시작을 해서 2000년대에는 이제 NTNW라고 하는 모델을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저희 프랑스 본사에서 차세대 기중 차단기인 이 마스터 팩트 MTZ를 런칭을 했고요. 어, 과거에 사용을 하였던 이 NTNW와 이 MTZ 사이즈 동일합니다. TMI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MTZ의 M은 이 마스터 팩트 시리즈의 M을 따왔고요. T는 저희가 이제 테일러 메이드, 이 현장 상황이 어떤 조건이더라도 이 테일러 메이드를 해드릴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 Z는 솔루션 from A to Z까지 제공해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이 MTZ라고 하는 형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리어 부분에 이 부스 타입을 뭐 버티컬, 뭐 호리즌 당연히 이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저희 이제 NT-NW ACB를 사용하고 있다가 어떤 이제 개부수의 목적에 따라서 이 차단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차단기를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닌 이 크레드를 놔두고 이 과거에 사용을 했던 NT-NW의 바디만 빼서 새로운 MTZ 이제 바디로 꼽아서 그대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보호 협조를 위해서 차단기 트리 커브를 세팅을 해주고 바로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별도의 어떤 시퀀스를 설계에서 변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여기 단자대 쪽에 그대로 꼽아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ACB 라인업이고요. 최대 6,300A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최대 150K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식 트림 유닛도 이 보호 요소에 따라서 크게 4가지 모델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단기가 정말 스마트한 IoT 디바이스입니다. 이 차단기 본연 기능 이외에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능, 그리고 이 차단기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IC61850 프로토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할 포인트가 이 차단기를 이 스마트폰, 이 블루투스나 NFC를 통해서 1대1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차단기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차단기가 측정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주파, 그리고 현재 이 차단기가 트리커브가 현재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도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설계 사무소에서 이제 설계가 된 그런 정정치를 가지고 세팅만 해놓고 이제 평생 동안 바꿀 필요 없이 평생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라인의 증설이라든지 이 개부수가 일어나서 이 보호 협조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굳이 판넬 도어를 열어서 이 전자식 트림 유닛 앞까지 가서 여기서 세팅하는 게 아니고 안전상의 이유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단기가 트립이 되는데 이 트립 원인, 롱타임에서 떨어지는지, 지락에서 떨어지는지, 순시에서 떨어지는지, 어떤 상에서 몇 암페어로서 고장 전류가 발생해서 트립이 되었는지, 그리고 트립이 되기 이전에 한 50사이클에 해당하는 파형도 함께 이제 캡처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CB를 이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ACB를 국내에서는 이 ACB를 원격으로 제어를 한다는 것은 아마 결코 있을 수는 없는 일일 겁니다. 근데 언제 이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배전반을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 차단기들을 다 개방을 시켜놓고 안전하게 유지 보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가 다 끝나고 이 차단기를 복전을 투입을 시켜야 되는 이 과정에서 이 오퍼레이팅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판넬 도어에 있는 이제 푸시 버튼을 눌러서 투입을 하신다라든지 또는 심지어 이쪽에 있는 ACB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투입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차단기를 사실 이제 재투입을 시킬 때 이 아크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판넬 반경 15m 이내에 떨어져서 차단기를 안전하게 복전을 시키고 또 개방을 시킬 수 있는 이 안전성을 강조한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다음은 이제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어, 과거에 저희가 배선용 차단기 특정 포인트에 있는 배선용 차단기를 에너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측에 PT, 2차 측에 CT, 그리고 메탈을 설치를 해서 여기 하드와이링 해줘야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단기 온오프 트립 스테이터스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PDLC와 하드와이링 해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스카다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정보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신 라인도 한 가닥 내려와 줘야만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는 이제 배송용 차단기가 수없이 많이 시설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동일한 컨셉을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재 수량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유지 보수를 해야 될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요 전자식 트림 유닛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다 걷어내고 오롯이 이제 통신 라인만 한 가닥만 내려오게 되면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차단기 스테이터스 상태, 그다음에 차단기 이제 접점 마물 헬스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200A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최대 이제 200A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보호 요소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좀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차단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한 IoT 디바이스입니다. 차단기 본연 기능 이외에 에너지를 측정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진단하는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스마트 MCC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크게 대표적으로 요 4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신이 되지 않은 EOCRU, 두 번째는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EOCRU, 세 번째는 PLC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는 EOCRU, 마지막으로 MC, EOCR, 그리고 파워메터 기능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풀 컨트롤 EOCR입니다. 먼저 이제 통신이 되지 않은 EOCR입니다.
우선 보시는 이 이미지에서 이 HMI와 이 PLC가 먼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희가 뭐 이제 푸시 버튼, 파일럿 램프, 미니어처 릴레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가장 많이,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더 스마트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선 이 HMI와 PLC의 조합으로 보다 더 스마트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MCCB, MC, EOCR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HMI가 PLC로 지령을 내려서 MC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MC가 몇 번 구동했는지를 판단을 하고 모터가 몇 번 운전을 했는지, 그리고 모터의 운전 시간, 정지 시간, 그리고 EOCR 폴트에 의한 휴지 시간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컬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HMI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서 상위 스카다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너지 측정이 가능한 EOCR입니다. 현장에는 이제 모터 부하가 수없이 많이 시설이 되어 있을 텐데, 이 개별 부하에 대한 에너지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어떤 모터 부하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아주 손쉽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특정 모터가 에너지를 원래는 이제 100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점부터 에너지를 110, 120, 130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정보를 보게 됐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모터는 뭐 어떤 노후화에 의해서 효율이 많이 저하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어떤 에너지 개선에 대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EOCR에 대한 세팅 값을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이 EOCR 디스플레이로 가서 뭐 OC 값이 몇 암페어인지, DT 값이 몇 촌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수기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한 다음에 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시곤 하셨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로컬 HMI나 또는 이제 상위 스카다 시스템에서 이 MCC 판넬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EOCL에 대한 이 세팅 값을 한눈에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관리자가 어떤 보안 절차를 걸쳐서 이 EOCL에 대한 세팅 값을 원격으로도 이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PLC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는 EOCR입니다. 아무래도 PLC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는 EOCR이기 때문에 이 모터 부하에 대한 강력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MCC 판넬 한 유닛 안에서 자체적으로 시퀀스를 해결할 수 있다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사에서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빼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펌프 부하인데 어 그렇게 되면은 물을 채우는 모터 하나, 모터 펌프 하나, 그다음 물을 빼내는 모터 펌프 하나, 이렇게 두 개만 필요하면 되는데, 어떤 고객사에서는 이 모터를 조금 더 오랫동안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터에 두 대를 각각 시설을 해 놓고 교본 운전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요청하는 그런 고객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PLC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는 EOCR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EOCR에서 이 시퀀스를 짜서 이 교본 운전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다음 물탱크의 수위에 대한 이제 IO 값을 받아서 어, 물이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더 빨리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교본 운전을 하다가도 모터 두 대로 같이 운전을 시켜서 물을 빨리 채우고 빼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풀 컨트롤 EOCR인데요. 이 MC와 EOCR 파워 메타 기능이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EOCR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MCC 판넬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제 메인 브레이커 하나, 그다음에 메인 메타 하나, 개별 부하에 대한 브레이커들 하나씩, MC, EOCR, 그리고 시퀀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미니어처 릴레이, 뭐 PLC와 IO 카드,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하드 와이어링들. 근데 이제 풀 컨트롤 EOCR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다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이 전력 라인만 인가를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이 풀 컨트롤 EOCR이 이 어, 아바타라고 하는 개념을 현재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아바타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이 동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맨 왼쪽에 있는 녹색 디바이스가 버스 커플러인데 브레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커플러 기준으로 여러 가지 모듈을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모듈이라고 하면 뭐 AIO, DIO, 뭐 스타터, 뭐 세이프티 스타터, 뭐 파워 인터페이스 모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마침 여기 이제 5대의 스타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스타터 중에서 뭐 3대는 와이델타 기동, 뭐 2대는 이제 정력 운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른쪽에 스타터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뭐 너는 이제 직입 운전을 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역할에 대한 기능들을 이 버스 커플러가 이 아바타로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컨트롤 판넬 같은 것들을 보면 이 개별 부하에 대한 브레이커, MC, OCR, 파워메타,
그리고 이제 24V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시퀀스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은 용량의 SMPS를 선정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PLC와 그리고 IO 카드,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하드 와이어링. 근데 이제 풀 컨트롤 UHR을 적용하게 되면 시퀀스 구성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 오롯이 전력 라인만 인가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파워 메타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 파워 메타가 여기는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PLC도 이 별도의 어떤 시퀀스를 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IO 카드가 필요 없고 이 통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풀 컨트롤 UHR과 그래서 통신 라인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판넬을 보다 더 컴팩트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보다 더 스마트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제 추후의 어떤 관리적인 포인트에 대해서도 유지보수할 포인트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공유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L사에 저희 이제 풀 컨트롤 UOCR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큐um 장비인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풀 컨트롤 UOCR을 적용을 해서 이 개별 모터에 대한 제어라든지 개별 모터 부하에 대해서 이 제어를 하고 이 스테이터스를 모니터링하고 이 모터의 이제 4에서 20mm 온도 값을 이 아날로그 카드에 저희가 이제 넣어주게 되고 그다음에 모터의 어떤 수위, 이 오일 게이지를 저희가 이제 접점으로 받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풀 컨트롤 UCL 같은 경우에 이제 사례들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나라에 저희가 적용을 했었던 사례들이 있고요. 굉장히 이제 판넬을 간단하게 좀 깔끔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CC 판넬에 이제 상위 스카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MCC 판넬에 대한 어떤 도면 그리고 적절한 어떤 기기들을 선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통신에 대한 어떤 도면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요 도면이 요 파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모드버스 RS485로 시리얼 통신으로 지금 데이지10으로 묶어서 이제 다른 이 MCC 파넬들이랑 다 엮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상하이 스카다 시스템에선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터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지, 뭐 정지를 하고 있는지, 리얼타임에 대한 아날로그 정보들, 그다음에 상세 EOCR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해선 이렇게 이제 특정 EOCR의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리얼타임에 대한 정보, 모토를 몇 번 현재 운전을 했는지, 몇 시간 정도 운전을 했는지, 그리고 EOCR 폴트 이력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단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선용 차단기라든지 뭐 이제 기중 차단기라든지 이런 이제 아날로그에 대한 리얼타임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이 사고 이력에 대해서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차단기 뭐 헬스 상태 뭐 이런 접점 마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현장에 이제 특정 이 LV1-1 판넬 안에 배선용 차단기가 총 한 7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차단기의 상세 이 헬스 정보를 보면 이 컨택 웨어가 90% 그리고 뭐 로드 프로파일이 몇 시간 정도 몇 퍼센트 부하대에서 운영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이 차단기는 컨택 웨어가 90%입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이 투입이 되고 운영이 될 때 이 차단기가 뭐 롱타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단락기에서도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고장 전류에 따라서 이 차단기 접점 마물이 가해지는 그 데미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보고 차단기를 언제 적재적소에 교체를 해야 될지 또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부하율 정보는 이 지금 이 차단기가 0에서 49%에 해당하는 부하율에서 몇 시간 정도 운전을 했는지, 50%에서 79% 사이에서 몇 시간 정도 운전을 했는지. 근데 만약에 이 차단기가 0에서 49%대역에서만 계속 운전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 차단기는 이제 오버스펙이라고 저희가 판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어떤 차단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동일한 용량의 차단기를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낮춰서 차단기를 선정할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 어떤 이제 공조기, 컴프레셔, 보일러, 뭐 냉동기별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이 MCC 판넬 안에 있는 EOCR에 대한 정보로 가져와서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조기 상세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 펌프 상세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외기 온도와 이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제 현장에서 뭐 외기 온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뭐 난방을 계속 많이 사용한다라든지 또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뭐 이제 난방을 계속 사용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에너지 낭비, 에너지 손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기 온도와도 함께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습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부하율 관리는 이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특정 변압기나 차단기에 이제 부하가 치중이 되게 되면 이 에너지 효율의 저하와 이 차단기의 이제 과부하로 인해서 트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율 관리를 통해서 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이 정전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림과 같이 이제 게이지를 통해서 어떤 기계에 이제 부하가 치중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변압기 그리고 발전기 용량 어떤 레포트를 통해서 어떤 변압기라든지 어떤 발전기에 이 부하율이 치중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역률은 또 이제 메인에서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어떤 부하가 좋지 않은 역률을 가지고 있지 어떤 부하가 좋지 않은 역률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개별적으로 역률 모니터링을 하면 이 어떤 부하가 좋지 않은 역률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역률을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통도를 보고 뭐 이제 뭐 인버터라든지 그런 이 고조파를 많이 발생하는 그런 라인을 따라 가지고 이 고조파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위치를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실질적인 어떤 리얼타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라인에 지금 고조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 고조파에 대한 부분도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